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주요 매크로 상황들과 또 랠리를 이끌 새로운 선행 지표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시니까 우리가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마도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를 들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관망세를 좀 앞두고 있었음에도 어제 분명히 뭐 나스닥이나 이런 주식들은 좀 조용했는데 반해서 코인만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성에 차진 않지만 살짝 쿵 올랐거든요. 근데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그 이유는 뚜렷하게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나마 제가 찾은 게 이제 뒤에서 뭐 구체적인 지표나 이런 건 좀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뉴스에서는 이분이 입을 열자 그때 시기에 맞춰서 비트나 이더리움이 조금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의 의지가 차기 연준 의장의 선택 기준이다. 저는 케빈 에셋이 거의 뭐 90% 이제 당선이 됐다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연준 의장 선택하는 데는 금리 인하 의지, 왕 비둘기냐, 킹 비둘기냐, 뭐 슈퍼 비둘기냐, 이거를 가지고 나 볼 거니까 케빈 에셋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분발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전에 보니까 속보로 계속 나옵니다. 연준 의장직을 위해서 두어 명의 후보자들과 더 면담할 것. 그래서 한 네다섯 명 최종 면접 볼 거야. 이렇게 햇셋을 좀 압박하는 이런 의지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월은 당연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나는 단발성으로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공급 단발적으로 완화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도 좋을 거야. 이 강한 의지를 표출을 하니까 이 시기에 맞춰서 인터뷰에 맞춰서 이런 위험 자산들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뉴스 말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뭐 정확한 지표 같은 건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내년 상승을 아마 전 세계 이제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핵심 동력은 아마도 미국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는 미국이 결정 안 했느냐? 대부분 미국이 결정을 하죠. 근데 올해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파티 비용을 아꼈고요. 양적 긴축을 오히려 하고 있었고 유동성 파티를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못 참고 뭐 힘들다고 했던 뭐 독일도 있고요. 일본, 중국, 한국 전 세계가 파티 비용을 이미 써버렸죠. 그래서 아껴둔 저는 미국이 이제 내년에는 더 결정할 가능성. 반대로 얘기하면요. 올해는 자체적인 동네 파티를 각 국가별로 했기 때문에 나스닥의 상승률, 뭐 다우존스의 상승률을 이미 많이 뭐 코스피가 역대 뭐 1위라면서요. 세계적으로 볼 때 동네 파티가 많았었다. 오늘 보니까 독일이요. 이게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또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뭐 계획을 승인할 예정. 다음 주에 520억 유로의 이제 뭐 방위 쪽, 군사 쪽으로 돈을 투입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독일 전체 예산의 한 10%에 달하는 금액으로 독일은요, 많아봤자 1%에서 정말 많으면 2% 정도까지 전체 예산의 이제 국방 비중을 그 정도로 했는데 지금 10%에 달한다. 물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스라엘 전쟁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투입을 했겠지만 국방을 이제 명목상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뭐 각종 예산 추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올 초에 유럽, 뭐 특히 독일 증시 엄청 올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긴축 기조를 계속 이어왔던 사실 다른 나라들은 다 파티를 했지만 독일은 긴축 좀 혼자 정신을 차리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금리는 올릴 수 있지만 지금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올릴 수 있다고 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올릴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금리도 이미 낮춰서 이미 지속적인 파티를 해왔었고요. 부양을 해왔었고 그렇지만 잔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요? 미국이 아직 결정을 해줄 것 같거든요. 미국은 파티를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티를 끝내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파티를 하고 있다, 돈을 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드디어 코스닥 주식들까지도 약간 들썩들썩이는 거.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반도체 벌써 다음은 뭐냐? 로봇이다. 이미 트럼프가 내년에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라는 소문이 지금 퍼다하게
기사, 뭐 언론을 통해서 퍼져 있죠. 그래서 코스닥, 뭐 코스피, 로봇쪽, 뭐 현대차를 필두로 들썩들썩 하고 있고요. 야, 이 2차 전지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 그렇게 날아갔던 뭐 에코 형제들 있잖아요. 드디어 개미들의 평단 근처까지 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단이 오니까 눈물에 지금 탈출 러시를 하고 있지만 참고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거를 더 간다 하고 지금 사고 있다고는 해요. 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유동성 긴축을 하고 있고 파티를 안 하고 있었지만 지금 뭐 독일이다, 일본이다, 한국이다, 중국이다 다 동네에서 돈 풀어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증시 중에 일부는 미국의 상승률을 넘어서는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상황. 원래는요, 미국이 끌어주고 다른 나라가 따라가면서 동시에 이게 왔다가 꺼지고 동시에 파티 왔다가 꺼지고 이게 계속 4년간 반복이 됐는데요. 미국이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만 지금 약간 기분 내고 약간 뻘쭘해져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파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껴둔 총알을 파티 비용을 써야 한다. 이게 써지지 않는다면 아마 내년에 힘들 거고요. 미국이 뭐 중간선거다 뭐다 하면서 쓸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도 이 영향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JP모건은 워낙 제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물론 최근에 스트래티지 퍼드로 조금 뭐 재미를 보고 이런 적은 있지만, 의외로 최근에 JP모건의 말과 행동은요. 굉장히 일관되고 있다라고 거듭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악동 이미지가 있고, 원래 이분들은 워낙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상승도 먹고 하락도 먹고, 그냥 할 게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말과 행동은 특히 크립토 쪽으로는 굉장히 일관되게 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JP모건이 보고서를 통해서 크립토 윈터, 우리 뭐 댓글에도 크립토 윈터가 왔다, 뭐 끝났다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회의론자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립토 윈터 같은 거 더 이상 운운해 하지 마라. 기다리지 마라. 안 온다. 아직 멀었다. 이 얘기를 보고서를 통해서 굉장히 깨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길긴 하지만 이러저러저러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지난 17개월 연속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더라.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의 총알, 이 근본적인 유동성은 스테이블 코인에서 나오잖아요. 17개월 연속 오르더라.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당장 떨어진 게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암호화폐 생태계의 구조적 펀더멘탈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레리 핑크 회장 못지않게 제가 볼 때요. 최근에 10월, 11월, 뭐 12월 거의 매달 나와서 지금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욕을 하도 먹어서 이제 코인 관련 얘기 안 할 것이다 했는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미래 핵심 기술로 인정한다. 12월 달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블록체인은 좋은 것, 코인은, 비트코인은 나쁜 것이라고 했는데 얼렁뚱땅 암호화폐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아, 이거 뭐 정말 튤립이다, 뭐 골드만삭스랑 뭐 중국부터 항상 얘기했던 블록체인만 좋은 것이다 했는데 이제는 말을 바꿨다. 이 사람이 말을 바꿨다는 거는요. 이제는 거의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들, 뭐 JP 모건, 뱅가드,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거는요. 기회의 문이 이제 거의 닫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과 행동 계속 일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것만 가져와 봤습니다. 12월 9일자 암호화폐 블록체인 미래의 핵심 기술이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최근에도 했었고 11월에도 했었고 10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RWA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월 8일 암호화폐 기업 디뱅킹 의혹을 반박했다. 지금 이거 다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얘기한 것들인데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 반박 자체를 안 하죠. 왜냐하면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자꾸 내 계좌를 끊고 있어요. 라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공평하게 하고 있어. 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트레티지, 본인들이 MSCI 지수에서 뭐 나오면 얼마가 유출된다, 퍼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지만 곧바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뭐 재미를 봤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스트레티지가 MSCI 지수에서 빠지는 게 선반영돼서 더 이상은 떨어지진 않을걸. 웬만하면 이제 오를걸.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스트레티지가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지금 항상 이분은 올해 내내 크립토 쪽은 상승을 할 것이다에 베팅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것도 소개를 해드렸죠. 뭐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IBIT의 구조화 채권을 출시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뭐 금 대비 저평가됐다.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담보대출 하겠다.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겨울이 왔다는 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회의론자가 가을이 늦어지고 있다. 가을 건너뛰고 겨울이 왔다. 이런 얘기를 안 했었죠. 회의론자 입장에서 가을이 늦어지니까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요. 겨울옷과 가을옷을 동시에 꺼내서 입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들 뭐 JP 모건이라고 블랙락이라고 이거를 막 이렇게 일찍 하거나 뭐 늦추거나 뭐 이렇게 계절을 정할 수 있는 분들까지는 아니에요. 가격의 상승, 뭐 하락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볼 때는 뭐다? 가을 옷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승할 수 있다. 뭐 핵심 기술이다. 뭐 선반영돼서 오를 것이다. 뭐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 크립토의 가을을 준비하는 옷들이고요. 겨울옷 물론 있어요. 뭐 스트레티지 퍼드 이런 거 아마 하락장에 이렇게 써먹으려고 놔뒀던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게 오질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못 참고 겨울옷도 잠깐 입었다가 결국은 가을옷을 지금 열심히 입고 있는 형국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들의 가을옷, 즉 행동을 보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대출 이미 시작을 하고 있죠. 뭐 구조화 채권, 뭐 훨씬 비트코인보다 안전한 거, 뭐 16%의 플러스는 가져가시고, 뭐 30% 이상 비트가 떨어지지 않으면 뭐 원금 손실은 없습니다.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RWA도 준비를 하고 있고, 완전히 이분은 늦가을 패션쇼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남들은 뭐 겨울옷 입고 지금 뭐 도망갔다든지 여러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관되게 그것도 최고의 회의론자는 패션쇼를 늦가을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선행지표가 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선행지표는 이미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랠리를 경고하신 분이 있네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표가 먼저 움직였다. 베타 대비 퀄리티. 조금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건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무튼 이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미 올라서 비트코인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조르디 비서라는 뭐 라울팔 같은 매크로 전문가입니다. 1990년대 모건 스탠리에서도 한 7, 8년 정도 일을 했던 뭐 수학적으로 좀 능통한 이 전문가로 보이시는데 아무튼 이분에 따르면 베타 대비 퀄리티 지표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오를 수 있다. 이거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지금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선행지표,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의 선행지표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비트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르디 비서라는 분의 일단 투입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요. 주식 시장은 비트코인이 곧 랠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야, 이런 경고는 항상 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지표는요, 참고로 주식 시장에만 쓰이는 겁니다. 코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표예요. 그래서 주식 지표 중에 하나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베타와 뭐 퀄리티가 지금 크게 하락해서 비트코인도 엄청 떨어졌는데, 근데 이 베타 대 품질 이게 뭐 어렵게 써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지난 11일 중에 10일간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점으로 급격히 지금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요거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 PMI 제조업 지수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관관계도 있더라. PMI랑도 약간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 이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엄청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베타 대비 퀄리티, 그러니까 분모가 퀄리티는 말 그대로 양질의 것,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 우량주, 배당주,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자에 있는 베타는 이제 좀 위험한 것들, 성장하고 뭐 기술주, 뭐 중소형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베타 지수, 즉 위험한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베타 위험한 것들은 대형 주식도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것도 있고요. 항공이나 여행, 뭐 보잉사, 뭐 크루즈호 이런 것들은 좋을 때는 엄청 좋았다가 경기 민감해서 뭐 한번 제대로 맞으면 항공 여행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시계, 뭐 중소형주, 뭐 요런 쪽이 베타라고 본다면 이제 퀄리티 주식 쪽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기업들도 있지만 뭐 그냥 느낌이 오죠. 코카콜라나 P&G나 뭐 존슨앤존스나 이런 쪽을 배당주, 이런 쪽을 퀄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 베타라는 게 퀄리티 대비 베타 위험성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주황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하얀색이 아까 이분이 얘기한 베타 대비 퀄리티 지수입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은 PMI 지수랑 비슷하게 대체적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일치하는 이 자체가 위험성을 나타내니까 일치하는 경향이 있겠죠. 베타가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베타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이요. 굉장히 사실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차트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베타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퀄리티 대비해서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올라와서요. 거의 전고점을 지금 뚫을 기세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아주 살짝 쿵 올랐다. 뭐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어찌 보면 PMI랑 지금 비슷한 효과를 거두고 있죠.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미 큰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다. 이게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큰 위험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급격하게 뭐 예를 들면 러셀 2000 뭐 이런 중소형주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이랑 러셀 2000을 참고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팬데믹 이후로 이 노란색이 나스닥 지수. 나스닥은 뭐 거의 항상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러셀 2000. 뭐 중소형 주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 일단은 좋을 때는 러셀 2000이 굉장히 극단적인 뭐 알트코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1년도, 22년 다 끝날 때까지도 오히려 나스닥 위에서 춤을 추면서 놀고 있죠. 그래서 좋을 때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기분을 내면서 좋아지다가 이제 나스닥은 뭐 좀 부침이 있지만 결국은 꾸준히 우상향해서 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 파란색 러셀 2000은요. 오를 것 같으면 떨어지고 오를 것 같으면 떨어지고 오를 것 같으면 떨어지고 계속 조정과 뭐 횡보와 뭐 거의 뭐 어디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런 행보를 보이죠. 즉 3년간 거의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PMI 제조업 지수처럼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아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결국은 여기 보시면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결국은 뚫었어요. 지금 뭐 러셀 2000 지수라고는 하지만 신고가를 10월 달에도 뚫고 11월 달에도 뚫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나스닥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향해 아마도 달려가고 있지 않냐라고 조르디 비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면서 비슷한 예가 결과적으로는 일치하는 이제 지수 중에 하나가 PMI 제조업 지수라고 또 이분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4년 주기가 합리적이었던 이유를 가만히 꼽아 보자면요. 이 PMI 제조업 지수와 유동성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유동성이란 뭐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해에 막 미친 듯이 돈을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위성을 나를 잘 뽑았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전 세계 대통령은요. 당선 해에 이미 파티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통 안 좋았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PMI와 유동성이 일치를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이 PMI 제조업 지수거든요. 과거에는 뭐 비트코인이 거의 없을 때였으니까. 근데 이때 정말 뭐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파고 들어갔다가 요게 아마 비트코인이 이때 있었으면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13년도에도 이렇게 50 밑으로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 이 빨간색이 지금 PMI 지수가 50 밑으로 떨어졌을 때를 나타냅니다. 이때도 또 많이 떨어졌다가 16년도에 크게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갔고, 이 팬데믹 때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이 PMI 지수 떨어졌다가 또 뭐 급반등을 했고, 근데 와, 이게 지금 폭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3년에 걸쳐서 러셀 2000이 횡보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 코스닥이 횡보했던 것처럼 지방 부동산이 뭐 지금도 강남 부동산만 짱이지, 뭐 지방 부동산은 거래 자체도 없고 별로 재밌던 적이 없거든요. 알트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미 가을이 끝났다고 보고 겨울로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JP모건 회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언론과 행동과 보고서를 통해서요. 그래서 믿습니까? 상승이 올 것을 믿습니까? 하는데 다들 당신이나 그 좋은 거 많이 사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 상황, 너무 많이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26년도에 결국은 이 PMI 지수가 올라가고 중간선거를 필두로 돈을 올라갈까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과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 그런 분들입니다. 좌우장펑, 바이낸스 뭐 창립자가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지금 슈퍼 사이클로 들어간 것 같은데 4년 사이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PMI 지수가 밑에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슈퍼사이클, 즉 기관들이 물론 지금도 들어왔지만 더더욱 참여가 확대되면서 위험 선호 사상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나타나면서 요거 사이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캐시우드는 말에 뭐 합니까? 몇 주 전에 비트코인 이미 저점 찍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분도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뭐 10월 10일 이후로 막 뭐 비트마인이다 뭐다 엄청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담았었죠. 뭐 코인베이스도 담았고 뭐 비트마인도 담았고 여러 가지 크립토 쪽을 많이 담았다. 행동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얘기도 아마 많이 드렸을 텐데요. 26년도에 굉장히 많은 IPO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스페이스X가 26년도에 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에서 이제 뭐 오늘 새벽 기준으로 벌써 공개가 됐습니다. 뭐 아람코의 최대 IPO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스페이스X가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26년도에 가뭄이 온다고 보는 걸까요? 홍수가 온다고 보는 걸까요? 가뭄이 오면요, IPO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한 번 일생일대의 기회고요. 이 IPO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물론 초기 투자자들에게 뭐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 뭐 AI 버블이 아니라 이거 부족하다. 뭐 디플레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즉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굳히기 위해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투자가 부족하다. 이걸로 해서도 조달을 자금을 해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IPO를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보면 크립토 겨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적어도 최근에 이번에 2%를 선발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선발 기준을 보면요. 시기는 겨울이 맞습니다. 겨울의 시기에 가을을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가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여부,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어렵습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추매할 돈도 없어지고, 뭐 언론과 여러 댓글에서는 계속 끝났다, 뭐 4년 뒤에 보자라고 조롱을 하니까 힘들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10월 10일 대청산 이후에 내가 어떤 통찰력과 행동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이번 강세장의 수익률에서 꽤나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